네, 지금은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 이사단 앞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도로 앞에서 효순이 미선이 촛불 집회를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미 이사단은 한국의 주력 부대. 이사단 마크 별 안에 있는 인디안. 시작부터가 인디안을 죽이면서부터 만들어진, 그러니까 점령에 대한 분들이 뿌리 깊게 있는 사단이 바로 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한국에 와서 또 다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령부 바로 앞쪽에 보산동인데, 지금은 관광특구로 바뀌어 있지만은 1992년 10월 달에 윤금희 씨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결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될 이름 윤금희. 윤금희 씨는 17살 나이부터 생계를 위해 공장을 전전하다 결국 미군을 상대하는 접대원이 됐습니다. 1992년 10월 미 이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리병이 한국 여성 윤금희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미군 클럽이 즐비하던 이 거리에서 윤금희 씨를 만나 그녀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죽을 수 있을까? 피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리고 벌겨벗겨진 상태에서 자궁이 콜라병에 박히고, 또 우산대가 항문에 꽂히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몸에 하이타이를 뿌려가지고. 경찰은 하찮은 여자 하나 죽은 것 가지고 한미 우호 관계에 금이 가선 안 된다며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범인을 미군 측에 넘겼습니다. 분노한 동두천 시민들은 동두천 역사 최초로 미군 부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대학가에서도 처참한 사진이 공개되며 반미투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당시 동두천 시장은 그까지 창녀 하나 죽은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느냐며 망언을 했지만 사실 미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여성은 윤금희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는 버스 타려고 아침에 뻘에 버스 정류장 나가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우리 누나랑 비슷하게 생긴 양가고 누나가 죽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이 검해가지고 이렇게 함몰이 돼 있어요. 맞아 죽은 거예요, 미군한테. 그럼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야. 미군들 2-3명이 내려서 우리 조선 가만이라고 그러죠. 지푸라기를 만든 가만이. 그 누나한테 이렇게 덮으면 사건 종료. 만약에 우리 개가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 그래도 아마 누가 우리 개 죽였냐고 막 난리를 칠 텐데, 단 한 명도 누가 죽였냐고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윤금희가 한 명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윤금희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디 기록도 없고 그렇게 그냥 자행됐던 거죠. 과거 1950년대 말부터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기지촌 내 성매매 무기를 넘어 적극적으로 정당화했으며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빈곤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서둘러야 돼요. 박정희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지촌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내세워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경제 개발을 이제 서두르고 있을 텐데, 외화를 일단 벌어놓고 가자.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군을 상대로 하는 건 합법적으로 했었어요. 60년대 우리나라의 GDP가 약 1억 불이었었어요. 그 미군 대상으로 일하시는 여성분 총 매출액이 970만 불이에요. 거의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권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숨은 애국자다. 달러를 벌어들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지를 살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해라. 정부는 기지촌을 양성하고 운영한 정부 관료와 업주들에게 표창장을 안겨주며 기지촌 사업을 장려했습니다.
동두천 소요산 인근에 남아있는 성낙검자 수용소. 사람들은 이곳을 몽키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예, 지금 무슨 폐교 비슷하기도 하고 폐가 같기도 한 곳인데요. 문제가 됐던 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미군들이 성병이 만연이 된 거예요. 한국에 왔었던 주한미군들에 의해서 미국의 성병이 돌았다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합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한국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성병 검사소를 만들어요. 말하자면 깨끗하게 해서 받쳐지는 거. 그 여성들을 정화 작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가두는 시설입니다. 근데 성병에 걸린 여성분들만 가두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가둬요. 모든 원인을 그 누나들한테 물어가지고 미군이 옮긴 건데 우리 누나들한테 페니실린이라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그런 주사약을 과다하게 계속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페니실린에 잘못돼서 죽건 성병이 심해져서 뭐 썩어서 죽건 죽을 때까지 거기 갇혀 있어요. 꼭 주사 맞고 부작용 나고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출수를 안 가려고 무지 도망을 가.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물타기는 정말 철저망으로 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수용시설로 관리를 해왔죠. 가둬놓고 돌아 나올 때 제발 꺼내달라고 창문에 그 창살에 매달려서 막 지랄을 치는데 그게 몽키들이 막 이러는 것 같다고 낄낄거리면서 지은 이름이 몽키하우스예요. 몽키 위에 아무 존재도 아닌 거죠. 동두천의 상패동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인데요. 말이 안 나오냐면 이 동두천 의정부 일대는 동네 자체가 미군으로 인해서 형성된 마을.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끌려왔던 여성분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필요한 거죠. 이 야산에다가 이렇게 이름 없는 무용고자 무덤으로 만든 야산입니다. 사실은 무용고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부인이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곳까지 흘러 들어와서 무용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미군기지 주둔을 위해, 외화벌이를 위해 우리 딸들을 미군의 변태적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갖다 바친 정부, 그리고 세상이 알면서도 외면했던 수많은 윤금이들. 지금이라도 국가에 의해 파괴되었던 삶을 정부가 사죄하고 치료와 지원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낯선 이 방에만